계속 이어서 할게. 그 바람에 어떤 바람에? 구렁이가 출현한 바람에, 구렁이의 출현으로 인한 소란 때문에. 자, 아까 사람들이 어때요? 진시 온 데가 사람들이 우리 집에 확 몰렸었잖아, 그지? 그리고 안 오니까 갔잖아, 그지? 근데 구렁이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또 온 거야.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그 혼란 속에서도 누구만 끝까지 맹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자, 할머니는 구렁이 출현을 예견이라도 한 듯 발듯 외할머니는 놀라울 리 많지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외할머니가 미리 알았다는 건 아니야. 외할머니가 그만큼 침착했다는 얘기야.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렀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왜?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 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른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구렁이의 위협적 모습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고, 굉장히 위협적 모습으로 큰 구렁이가 감나무 줄줄 감고 올라가서 혓바닥 날름날름 하고 있는 거야. 무엇에 대할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진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각 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상처 입은 구렁이는 뭐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그랬지, 그지? 상처 입은 구렁이고, 자,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무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본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돌멩이 땡기는 놈 어떤 놈이냐? 땡기는 던지는 아이들이 감나무에 올라간 구렁이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단을 치는 거야. 외할머니의 고함은 스리빨 같았다. 매섭고 준엄했다. 무서웠다는 거야. 매섭고 준엄했다. 팔매질이 뚝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감나무를 칙칙 감고 있는데 그때 가까이에 할머니가 갔는데 구렁이가 할머니를 해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숨이 새어나왔다는 것은 이거 뭐야? 안도의 한숨이야. 외할머니가 무사한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
바로 머리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끄떡끄떡 이업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뭘로 한다고? 죽은 삼촌이 환생한 걸로. 그래서 자, 자신의 믿음에 대한 구렁이 이꼴 삼촌, 이거 그런 믿음에 대한 확고한 태도야.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자, 이 사람아 구렁이를 지금 삼촌 대하듯이 해요. 집안일이 못 잊었어. 이렇게 먼 길을 왔는가. 자, 삼촌이라고 여겨 다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정하게 말함. 자,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이 진지한 순간에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 또 혼내겠지. 그러자 외할머니는 네의 눈이 단박에 쇠목골로 변했다. 몹시 화가 난 모습이야. 몹시 화가 난 모습. 어떤 창사고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있냐? 창자 빠진. 오, 완전 욕 쩐다, 그지?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줄이 될 놈. 줄이형을 당해도 쌀 놈. 줄이형을 당할 놈. 이런 뜻이야. 줄이는 알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람 앉혀놓고 막대기 다리에 끼워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제끼는 거. 그 형별.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은 큰 소리로 꾸짖어 혼내는 거. 꾸짖어 혼냄. 대갈호령의 사람들은 지죽은 소리도 못했다. 그냥 조용해진 거야.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누구? 구렁이. 다시 말하면 삼촌. 보다시피 노치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삼촌의 어머니 할머니지. 나의 할머니.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서 자네 가야 할 뒤로 가소. 가야 할 뒤가 어디야? 저승길 가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2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디 여기 있어. 이러고 춤거리고만 있었어야 되겠는가. 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자꾸 이러면은 못 써. 자네 심정 어떤 심정?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한스러움. 헤어져야 하는 한스러움은 내 짐작은 허건너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 놓친 누구야? 할머니. 나의 할머니.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 뭐 이성과 저성을 떠도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자,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지금 할머니를 걱정하는 말이지. 할머니를 걱정하는 말. 이렇게 이승과 저승을 떠돌고 있다 생각하면 할머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까 빨리 저승 가라. 그리고 이게 이제
화해의 실마리가 됩니다.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대판 크게 싸웠지, 그지? 그래서 서로 얘기도 안 하시고 앙숙관계처럼 있었는데 이제 요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잘 달래서 보내주거든. 저승길 가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두 분이 화해가 돼.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 대하듯 위로 이를 올려다 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그득 달려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그러면 이거 아직 한이 풀리지 않은 거야. 한이 풀리지 않음. 이때 울바자 너머 울타리 너머로 어떤 아낙네가 어떤 아줌마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이렇게 머리카락 태워서 냄새를 피우면 구렁이가 물러간대요. 이거는 누가 외할머니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울타리 밖에서 구경하는 어떤 여자가 얘기해 준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무속신앙이야. 이거 무속신앙에서 미신 같은 거지. 무속신앙에 근거한 주술적 행위. 자, 주술이라는 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상한테 비는 거야. 자,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 이게 구렁이가 간대요. 한 많은 사람이 하늘 풀고 간대요. 자, 할머니는 그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숨을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용건 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는 거.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 외할머니가 이거 할머니 머리카락 구해오라고 한 거야.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아무한테나 뜬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자, 무척 엉뚱한 소리. 이거에 해당되는 속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엉뚱한 짓 할 때. 자다가 창문 두드린다는 거야. 봉창 두드린다. 여기 해당되는 속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구렁이의 원한을 풀 매개체. 원한을 풀 매개체이고, 그리고 뭘 상징한다고?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들이 그 원한이 풀린다는 얘기야. 이런 때,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의식이 없는 이 뜻이야. 의식이 없는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해 왔는지. 할머니는 도래소반에 도래소반은 상이야. 이에다가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고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이거는 자 할머니가 삼촌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지, 그지? 삼촌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고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이지. 할머니의 정성. 대접엔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상에 준비한 음식이 먹지는 못할 만능정 눈으로 구경이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노친, 자네
어머니의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 쫓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는 머리카락 냄새. 머리카락 태우면 그게 노린내 같은 거 나잖아. 그치? 단백질 타는 냄새. 머리카락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그런 부대 편안히 가서 부디 편안히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누가?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에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왜?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해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 희한한 광경이 뭘까요? 이제 진짜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울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올려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거 뭐야? 혈육과 정과 그리고 전통적 정서. 전통적 정서를 통해 민족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음을 드러내주는 거야. 드러내. 우리 민족의 정서로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원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소이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닐 가죽을 번들번들 들면서 그것은 뭐? 구렁이는 자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자, 안방에서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오는 기다란 그것 뭐라고요? 구렁이를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로 감춘 이게 뭐야? 겁에 질린 강아지는 겁에 질리면 꼬리 탁 내리고 있거든. 겁에 질린 모습이야. 오리가 구렁이를 보고 오리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그러고 개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나오지를 못하고 마루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약하게 지저대고 있는 거야. 몸뚱이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 뭐라고 했어? 다친 거지, 그지? 민족의 상처야. 우리 민족의 상처. 그리고 역사의 상처의 흔적. 상징하는 거야.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 빈 땅으로 이제 서서히 움직이면서 사라져 간 거야. 지나갔다. 쇼이 외할머니의 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디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제가 성님한테 성님은 형님이야. 형님이고 자 누구야? 나의 아버지지.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집안 성에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자, 이거는 안도감이야. 구렁이가 하늘 풀고 가는 안도감. 자,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 이승의 하늘 풀고 저승으로 가라는 말. 이승의 하늘 풀고 저승으로 가라는 기원.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창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자, 구렁이가 사라지자 의식이 회복합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의식을 회복한 거야. 그 서너 시간이 한 3-4시간은 할머니가 의식이 없었나 봐. 무의식 세계에서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 어떤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갔냐야. 누가? 구렁이 갔냐. 그러니까 왜 삼촌 갔냐야. 그러니까 구렁이를 삼촌의 한생으로 두 할머니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야. 한생으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함.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안심했다는 듯이 삼촌이 원한을 풀고 저승에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전성이래. 자, 간 것에 안도. 자,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라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런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나무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자, 이거 졸도 후에 할머니 졸도 후에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지.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 자, 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개 있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사돈 누구야? 외할머니지.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자, 그는 두 할머니의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거야.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한 판, 크게 한 판 싸운 거 단단히 버린 이후 처음으로 큰 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깡매었다. 사분도 별 싫은 말씀을 다. 이 사분은 사돈인 뜻이야. 사돈. 자,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 티서
이 얘기는 다 들었어. 이야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아부랴. 그 험한 일, 뭐?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는 일. 구렁이를 달래서 보낸 일.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꼬. 인자는 다 지난 일이니께 자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매미나 마음이나 매미나 몸이나 잘 추스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는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제 갈등이 해소됐네. 화해했네 그지? 갈등의 해소고요.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 죽은 삼촌에 대한 걱정. 틀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오.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니까 외할머니가 염려 마시란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함시로 사분댁 터주노릇을 택택히 하고 있을 것이요. 자, 터주노릇이라는 것은 집들을 지키는 신의 노릇을 할 거라는 거야. 집들을 지키는 지신.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문만을 남기고 모르들 훈방을 물러나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라쳤다. 또 기절하신 거야. 의식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려넣은 미용과 탕약을 입 밖으로 대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한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숨바꼭질 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이게 육체 운동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할머니 정신이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됨.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일주일을 더 버텼다. 안에 있는 아들, 나의 아버지지, 나의 아버지보다 밖에 있는 아들, 나의 삼촌, 죽은 삼촌. 늘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사라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자,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믿음에 준비를 갖다 그렇게 했잖아. 그지? 아들의 생환에 대한 생환이다. 다시 생환, 살아서 돌아오는 거. 생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쓰러지고 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 거야.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왜? 어떤 낯선 사람 게임에 빠져가지고 삼촌 왔다 가는 얘기 한 거.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앞에 나왔지, 그지? 선생님 그때 결말에서 해소된다 그랬지? 할머니와 나와의 화해. 자, 그리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자, 정말 민족의 이제 장마 끝나서 해가 나겠지, 그치?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고요. 하고 자 정말 지루한 그 실제보다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날이었다는 거야. 힘든 날이었음. 자, 여기까지 장마 본문 다 갔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핵심 정리하자.